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짠돌이 만수르의 짠만입니다. 이렇게 스튜디오를 만드니까 매일 영상을 찍을 수 있고 되게 좋네요. 집 바로 아래 있어서 집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하는 루틴입니다. 영상 찍기. 이제 아마 영상이 되게 자주 올라갈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 지금 현재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왜 공실이 났으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다가구 주택 원룸 공실이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세입자를 어떤 사람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제가 2020년 6월 달에 다가구 주택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잔금을 치렀고요. 7월 한 10일쯤에 법무사로 통해서 명의가 이제 저희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때 현재 세입자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도 있고 월세 세입자도 있는데 바로 이 자리가 월세가 들어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근데 세입자분께서 이제 주인이 바뀌시다 보니까 오래 사셨대요. 이 한 자리에서. 그래서 바뀌시면서 저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나가시면 이제 나갈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셔라 하고 써 있는데 되게 빠르게 세입자를 구하게 됩니다. 부동산에서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세입자를 되게 빠르게 구해서 이제 계약을 하러 갑니다. 근데 계약을 하러 갔는데 보통 이렇게 원룸을 특히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원룸이 아니고 이렇게 다가구 주택 원룸은 좀 오래됐잖아요. 빨간 벽돌이. 그러다 보니까 좀 저렴합니다. 보증금도 저렴하고 월세도 저렴합니다. 원룸 같은 경우가 보통 300에 40에서 35만 원 정도 사이를 합니다. 시세가. 옵션 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옵션 뭐 세탁기나 이런 기본적인 게 들어가 있으면 조금 빨리 빠지고 혹은 도배장판만 되어 있는 기본 원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렴하게 하면 좀 빨리 빠지고 혹은 좀 기다리다 보면 좀 빠집니다. 근데 저는 인수하자마자 여기만 공실이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세입자가 구해집니다. 되게 운이 좋죠. 그래서 계약을 하러 갔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약을 하러 갔는데 그 부동산에 이제 계약을 하시려고 하시는 당사자랑 그리고 당사자의 친형 그리고 친형의 부인 이렇게 3명이 계약 장소에 나타납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부탁을 하셨냐? 이분이 지금 계약 당사자 말고 친형과 그 친형의 부인이 부동산 사장님 건물의 세입자입니다. 지하에서 가방 공장을 하세요. 세입자신데 남편의 남동생이 가족이잖아요. 가족의 남동생이 지금 이쪽에 가방 공장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는데 살 곳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여기 원룸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부동산에서 소개를 시켜줘서 들어온다. 근데 좀 상황을 봐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동산에서 먼저 얘기를 해요. 무슨 말씀이시냐? 그랬더니 보통 이제 535만 원으로 월세를 내놓았는데 보증금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은 조금 힘들겠는데요. 왜냐면 저는 상가에서 월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의 중요성을 알아요. 근데 부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세입자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 친형이고 그리고 가족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선 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을 줘라. 그래서 7, 8, 9, 10, 11, 12 6개월 있다가 보증금 300을 받고 그리고 월세를 37만 원으로 선불로 받아라.
원래 35인데 2만 원 더 올려서 보증금이 없으니까. 뭐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왜냐면 부동산에서 자기 믿고 하라고 한 거고 또 그 세입자분이 거기에 세입자로 그 건물에 세입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는 보증금이 또 걸려있는 세입자다. 그리고 이분들도 월세를 전혀 안 밀리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오케이. 제가 사장님 믿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서를 씁니다. 근데 계약서를 쓰는데 그 세입자분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그 친형과 친형의 부부가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남동생이라고 했던 그분이 계약서를 쓰십니다. 뭐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사를 오시는데 도배장판이 조금 이제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기본적으로 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제 돈 몇십만 원이 들어가서 도배장판을 하고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이사를 오셨는데 이제 선불로 돈을 받기로 했잖아요.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원래 들어온 날 주기로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안 주고 며칠 지나도 안 주고. 그래서 부동산에다 얘기를 해봤더니 아직 뭐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아서 우선은 그 친형 부부가 이제 첫 달 칠 거를 주십니다. 첫 달 칠 거를 주시고 또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7월 달에 들어오셨는데 이제 8월 뭐 3일 날 되면 또 선불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옵니다. 그냥 기다립니다. 전화하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장님. 집에는 벌써 이사가 다 온 상태였습니다. 가구도 들어와 있고 뭐 집도 다 들어와 있고. 만나면 인사도 또 잘하세요. 아이고 사장님 고맙습니다. 봐주셔가지고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제가 못 드리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빨리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럴싸해요. 왜? 집에서 내려올 때 맨날 보는 사이고 그리고 그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의 남동생이고 그 부동산이 제가 운영하는 우러갈탕의 바로 앞집이고 뭐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9월 달이 됐는데도 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현재 나랑 계약을 한 계약자 그분은 저한테 7월 달에 들어와서 7, 8, 9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주십니다. 월세, 전기세, 관리비, 수도요금. 그래서 제가 또 부동산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했더니 이제 잠깐만 있어봐라 해가지고 왜냐면 복비를 드렸으니까 잠깐만 있어봐라 해가지고 이제 그 친형 부부한테 전화를 합니다. 세입자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황당한 얘기를 듣게 돼요. 부동산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월 달이 됐는데 그 가방 공장으로 들어와 있는 세입자들도 이 지하에서 나간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부동산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 보증금도 들어가 있고 월세도 뭐 안 밀리니까 혹시나 남동생이 안 주게 되면 친형 부부가 줄 거다. 자기가 직원으로 데리고 있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공장이 이사를 나간다고 이제 저보고 알고 있어라라고 대답을 해주고 저보고 이제 알아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때서부터 뭔가 이게 뭐지? 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를 오래 한 뭐 부동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은 지금 월세가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부부도 부르고 그리고 실제 계약하신 그분도 불러라. 셋이 가족이니까. 계약할 때 물론 계약자랑 계약을 하긴 했지만 그 부부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책임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불렀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조금 이제 그 사람들의 습성이 드러납니다. 어떤 습성이냐면 왜 나한테 그러냐. 이제 그 부부가
이사 나갈 때 되니까 나 몰라라 합니다.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왜 나한테 그러냐? 부동산 사장님은 사모님이랑 사장님 때문에 나한테 부탁해서 무보증으로 해준 건데 어떻게 월세를 한 번도 3개월 동안 안 주면 보증금 또한 모아서 줄 생각도 안 하고 전기세, 수도세 아무것도 안 하고 이사만 와서 살 수가 있냐? 입장이 난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A4 용지에다가 씁니다. 언제까지 주겠다. 언제까지 주겠다. 언제까지 주겠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 지금이 12월 달 아닙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는 이거를 해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뭐 스튜디오도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결국에는 그 가방 공장은 딴 데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 갈 때 그 부부랑 그 저랑 계약하신 분이랑 다 갑니다. 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집에서 만나야 되는데 공장이 이사 가면서 그분이 이 집에는 짐이랑 씻을 때만 저 몰래 오고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의 못 마주칩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길래 수소문해서 새로운 번호를 알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사람은 속이지 않는다. 돈이 사람을 속이는 거다. 결국에는 그분은 저한테 이제 사기꾼 아닌 사기꾼처럼 이제 돼버립니다. 인식 자체가. 나이도 굉장히 많으세요. 50대 후반이시고 그 부부도 60대 한 초중반 정도 되셨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개인과 개인 간의 사람 간의 금전적인 거래를 무시하고 그냥 남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고서도 그냥 떠나면 된다는 식의 이런 마음가짐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 그 계약자분한테 전화를 자주 했습니다. 근데 전화하면 안 받으세요. 그리고 문자를 남기면 답장도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가방 가게 그 사모님 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공장을 운영하면서 소매점을 하나 운영하세요. 동네에서 가방 놓고서 1층에서 파시거든요. 거기 위치는 알아서 제가 직접 가지는 않고 전화를 드립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 그때 다가구 주택의 건물 주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남편분의 남동생 분께서 이렇게 해서 7월 달에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주질 않으셨습니다. 반년이 흘렀는데 월세는커녕 전기세, 수도세, 공과금 아무것도 주지 않고 집만 놔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모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부동산에서 이사를 가셨잖아요. 이제 남인데요. 그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계약자가 제가 아닌데 가족 아니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는. 근데 재밌어요. 이게 이제 다 나중되면은 노하우니까. 제가 상가는 세입자들이랑 어떻게 월세를 받고 어떻게 세입자들이랑 함께 관리를 하고 뭐 밀렸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알아요. 근데 다가구 주택은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실수 아닌 실수는 저질렀습니다. 왜냐면 부동산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이라고 얘기하길래 아니 사모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편은 남동생이라고까지 부동산에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 와서 남이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전화번호라도 가르쳐주시고 지금 살고 있는 데라도 가르쳐주세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르신대요. 전화번호는 자기 전화도 안 받는데요. 와, 답이 없어요. 답이.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갑니다. 사장님,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거래된 것 같진 않아요. 좀 문제가 있고
제가 이게 만약에 몇 개월이 더 지나면 제 입장에서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자리도 못 받게 되는 거고, 이제 짐도 다 놔두고 갔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세입자를 빨리 구해야겠네. 끝.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부동산 사장님을 믿고 부동산 사장님의 세입자라니까 크게 걱정 없이 그래요. 다들 힘든 세상인데 보증금 없이 그렇게 해주세요. 대신에 나중에 생기면 그때 주세요. 12월 달로 계약서에는 써놓는데 뭐 조금 더 늦으시면 뭐 한 달, 두 달도 상관없으니까 월세만 밀리지 말고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아예 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어쩌다가 제가 가방 가게를 운영하는 그 부부 사장님한테, 사모님한테 전화를 하면 남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자기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근데 그렇게 제가 전화를 하면 귀찮은지, 전화 분명히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귀찮은지 통화를 하는 겁니다. 통화를 하면 문자가 와요. 그 저 계약한 사람한테.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뭐 한 달만 기다려달라. 또 이제 한 달 뒤에 가면 아 정말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다음 달 20일 날 오겠다. 또 다음 달에 오겠다. 그러다가 제가 키가 없으니까 어느 날 부동산에다가 키를 주고 갑니다. 그리고 그 키를 주고 갔어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부동산에다가 키를 받아서 제가 문을 열어보니까 짐이 없어요. 짐이 없어요. 그냥 야반도주였어요. 야반도주. 그래서 그래도 아무리 제가 그 계약자한테 보증금도 받고 월세도 받은 것도 없고 관리비 뭐 이런 거 전기세를 다 미납을 하긴 했지만 부동산 거래잖아요. 계약서까지 다 쓰고 지장 찍고 사인까지 다 한 거고 부동산 통해서 했고 복비까지 드렸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혼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가방 사모님한테 얘기해봤자 답도 안 나오고 사모님한테 전화했는데 어느 날은 가방 사모님의 남편 그때 같이 뭐 그 계약자의 친형이라는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대뜸 전화로 전화하지 마 반말로 왜 우리한테 전화해 계약자는 걘데 이렇게 나오십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세상 살기가 참 빡빡하구나. 큰 돈도 아닌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로 힘든 상황이라면 제가 뭐 보증금도 안 받고 지금 뭐 받은 거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로 힘든 상황이라면 나이가 이제 60 다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사장님 뭐 제가 어리긴 하지만 사장님 정말 미안해요. 계약 기간이 다 되지도 않았고 뭐 한 달도 제대로 드린 건 없지만 제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 한 돈 100만 원 모았어요. 요거 드릴 테니까 여기서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안 해주겠습니까? 해드리죠. 근데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냥 야반 도주하고 연락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 가족한테 연락하면 왜 나한테 전화했냐고 왜 나한테 찾아오냐고 남동생 아니라고 계약할 땐 남동생이라고 했으면서 문제 있으면 뭐 우리가 해결해 준다는 식으로 얘기했으면서 이런 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룸이나 투룸 뭐 이런 빌라 월세를 줄 때는 꼭 보증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조금 말고 정상적으로 받고 월세를 조금 적게 받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나중에 계약 기간 끝나면 보증금에서 까고 주면 되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하지만 또 이렇게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만약에 여기서 그분이 계속 살고 있었다면 제가 이렇게 뭐 음향 장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핸드폰으로 찍고 여기 애들 공부하는 스탠드 뺏어다가 조명하고 있고, 그래서 얼굴이 노랗죠? 노란색 불빛이라. 하지만 이렇게 구독자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영상을 매일 찍을 수 있다는 장소를 구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 다른 곳에 월세 내고는 또 제가 짠돌이 만수라서 스튜디오를 아마 안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다가구 주택 앞에 베란다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 벽돌 있고 거기서 계속 영상을 찍지 않았을까. 근데 여름에나 찍지 지금 겨울에 얼어 죽어요. 거기서 영상 찍으면 그냥 돌돌돌돌 떨면서 찍어요. 그래서 집을 월세를 내놓으실 때는 꼭 보증금을 먼저 받으십시오. 뭐 선불로 월세를 준다, 뭐 2달치를 한꺼번에 준다, 다 믿지 마세요. 그냥 보증금에 월세를 좀 저렴하게 하더라도 차라리 그렇게 빼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요번에 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계약서를 가지고 너무 좀 그런 거예요. 사람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연락도 없이 사과도 없이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나. 그리고 사장님도 본인을 믿고서 그렇게 계약을 추천을 했고 계약 본인 이름이 들어갔잖아요. 중개업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나서서 뭔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나서서 해결해 주지 않고 중개 끝났으니까 뭐 수수료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알아서 해결해라. 큰 돈은 아니지만 되게 많은 걸 느낀 6개월이었습니다. 아무튼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마음을 비웠어요. 언제 비웠냐면 한 일주일 전에 계약서를 가지고 경찰서에 한번 경제과에 갔었어요. 경제과에 가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혹시 이게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던 부동산 계약인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한번 알아보러 갔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경찰관 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수사관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계약에 대한 불이행 따라서 민사로 가야지 형사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반박을 했죠. 압니다. 제가 만약에 보증금을 받고 이분이 안 나가고 월세를 계속 안 줬다면 이거는 민사로 가는 게 맞는데 계약 불이행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예 안 줄 생각으로 보증금이랑 월세랑 아무것도 안 주고 집만 옮겨놓고 살다가 야반도주를 한 건데 아무것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뭐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게 형사가 접수가 안 됩니까? 그랬는데 부동산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진짜 사기를 쳐서 하는 거 말고 계약을 썼고 실제로 이사를 왔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형사가 안 된대요. 민사밖에. 제가 뭐 거기다 대고 변호사도 아닌데 제가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민사소송은 한번 요참에 공부를 해볼 생각이에요. 전자소송으로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시간 날 때 공부한다 생각하고, 그래서 만약에 해서 승소하면 뭐 그분이 재산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면 아마 재산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공부한다 생각하고 값진 기회다 생각하고 한번 민사소송을 한번 준비해볼 생각입니다. 재밌습니다. 요런 또 인생 살면서 깊은 교훈과 그리고 민사소송이라는 것에 대한 좀 높은 벽을 깨고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공부에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나가신 세입자분, 아니 야반도주 하신 우리 세입자분께 어떻게 보면 되게 기분 나쁘지만 아무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민사소송 승리해서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스튜디오도 만들었으니까 요번에는 제가 부동산 사장님이랑 이제 한번 쇼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전화를 할 건데 어찌됐건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문제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보증금도 들어오지 않았고, 그리고 이 계약을 하신 분께서 아예 뭐 월세 보증금 그리고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를 반년치 주지를 않은 상태인데, 그래서 저는 기다렸어요. 6개월을. 이 부동산 사장님께 사장님, 사장님도 모르고 그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저한테 주셨으니까 다른 세입자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반년을 기다렸는데 경기가 안 좋은지 뭐 구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스튜디오가 딱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장님께 전화해서 정중하게, 사장님 아무리 기다렸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중개수수료를 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왜냐면 제가 여기다 스튜디오를 만들었기 때문에 세입자를 안 구할 생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돌려줄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안 돌려주면 이제 그분이랑은 거래를 안 하겠죠. 제가 그분한테 지금까지 거래했던 금액이 한 10억 이상, 12억 정도를 그분한테 샀어요. 상가, 뭐 건물, 다가구 주택도 그분한테 산 거고.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해요. 하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거래가 불이행된 거기 때문에 제가 냈던 수수료는 당연히 돌려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부동산 법에 보면 당사자 간에,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잘못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 다른 게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사장님께서 개입해가지고 나를 믿고, 이 내 부동산 건물의 세입자니까 나를 믿고 보증금을 좀 늦게 받고 선불로 이렇게 해줄 수 있냐라고 부탁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사장님을 믿고서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뭐 친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야, 너가 피해본 것도 좀 부동산에다가 얘기해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는 그런 것까지는 그분이 그렇게 알았겠습니까? 전혀 상관없고요. 그냥 들어간 복비는, 수수료는 어쨌든 계약이 불이행된 거니까, 피해본 건 반년 동안 공실 나고 전기세 나고 뭐 월세 못 받고 수도요금 나오고 이랬던 건 뭐 제가 건물주니까 제가 민사소송 걸어서 받던 못 받던 그거에 대한 이제 공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 중개수수료 부분을 어떻게 나오실지 한번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 동안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세입자 얼른 구해주세요, 기다릴게요 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12월 말인데 뭐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쵸? 그래서 한번 전화를 해보고 어떻게 나오시는지 체크를 하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쓸쓸하고 우울하면서, 하지만 또 한편으론 여러분들께 이런 나처럼 당하지 말아라 하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자 찍게 됐어요. 뭐 항상 좋은 것만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실생활에 필요한 거. 자, 전화해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음성 변조로 해주세요. 음성 변조 들어가겠습니다.
주주총회요. 네네. 아, 이거 제 두 번째 핸드폰인데 뭐 좀 물어보려고. 네네네. 그 만약에 원룸이요. 네. 제가 다른 데도 내놨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그 임대 보고서 연락이 오긴 해요. 네. 뭐 자기네 쪽에 내놓으라고 모르는 부동산인데 해서 내놓긴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수수료 어떻게 해요? 그분들한테? 수수료 응. 분들한테 받아서 중요질 때랑 오면은 누구한테 받아요? 그걸 임차인이 원래는 내야 되는 아, 거잖아요. 그치. 근데 없어요. 아예 날라가 버렸어요. 그래 사장님이 줘야지. 내가 또 주라고요? 그래야지 어쩔 수 없잖아 방법이. 아, 나는 그분한테 받은 게 없는데. 그래도 어떡해. 어, 나보고 주라고? 아니, 원래 그렇게 해서 사장님이 부동산에 좀 내주셨던 거 아니었어요? 옆 가게들에다가? 나는 양가로 양쪽에 다 하라고 내가 하면은 나를 껴야 되니까 네. 내가 이쪽에 수술을 하고 저쪽에 수술을 하고 이러면은 부동산들이 잘 안 빼니까 양타로 하라고 나를 빼라고 하는 거지. 아, 그러면은 제가 또 내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거 방법밖에 없잖아. 내가 다시 그걸 또 토해낼 수도 없는 거고. 사장님, 그래서 제가 그때 보증금 받으면 드릴게요라고 했던 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월세를 안 주니까. 그러면 내가 줄게요. 정 안 되면은 걱정하지 말고 빼셔요. 돈은 얼마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중동부동산이랑 이런 데들도 조금 아는 데다가 내놔보려고 하는데, 내놓으셔요. 근데 사장님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면 사장님 그냥 편하게 어차피 내주시기로 하셨으니까 계좌로 보내주시고 그냥 제가 구할게요, 그러면. 그러시든가. 네. 얼마 볼때? 몰라요. 봐야 알 것 같아요. 금방 한번 봐봐. 얼마 줬죠? 네, 보고서 카톡 보내드릴게요. 네, 그냥 그리고 이 사람은 아예 날라가 버려가지고 전화도 차단해놓은 것 같아요, 저를.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앞으로 계속 거래를 할 부동산입니다. 원래는 저보고 또 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장님 저보고 또 내라고요 했더니 금액은 얼마 되진 않지만 편하게 돌려주신다고 하길래 기분 좋게 그분한테 또 건물이 나오면 한 10억 정도나 5억 정도 금매로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또 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한테 거래를 했던 건물이 지금 횟집을 크게 하면서 줄인 거에 대한 복비를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무인 카페랑 무인 세탁소 그것도 그분께 사서 또 드렸고요. 요 다가구 주택도 5억 8천 주고 산 것도 그분께 했고요. 뭐 거래한 건 엄청 많죠. 그거 말고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데들 세입자들도 그분께 다 복비 드렸는데 사실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정말 작은 금액이에요. 10몇만 원인데 저는 뭐를 봤던 거냐면 금액을 떠나서 사후 처리가 좀 이렇게 잘 해주시는 시나 그래서 한번 전화를 드려봤는데 너무 기분이 좋네요. 이 세입자 뭐 돈 받고 못 받고 그런 걸 떠나서 역시 계속 함께 가야 될 분이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꼭 좋은 건물 또 나오면 제가 사장님한테 무조건 사겠습니다. 대신에 살 때 수수료 조금만 깎아주세요. 짠돌이 만수르였습니다. 오늘 기분 좋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이런 부동산에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들 너무 어려운 거 막 이런 거 뭐 저기 경매 가서 공매 가서 어떻게 해서 막 이런 거 말고요. 이렇게 좀 실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돌이 만수르였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내일 영상 또 찍을게요. 감사합니다.